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구태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제조업 혁신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 고객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AWS의 자원,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지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고, 저희 리스케일, 저희의 이제 중요한 파트너사인데요. 리스케일에서 LS 산전의 혁신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디지털 모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디지털 트윈에 있어서 트윈을 사람에게 적용한, 그래서 휴먼 디지털 트윈의 모델의 하나로서 웅진 띵크빅의 서비스 혁신 사례를 또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특히 이제 기업이 혁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사의 데이터들의 가치를 끌어모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혁신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고객의 니즈, 또 기술의 니즈, 경쟁의 니즈 때문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디지털 서비스를 클라우드상에서 새롭게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한 운영의 혁신, 특히 R&D 품질 서비스, 기존에 이제 제조업이 잘 진행해왔던 내용들이죠. 이것들을 보다 혁신하고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의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위에 디지털 혁신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프로덕트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사업화하고 있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 부분들은 많은 제조업이 만들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제품들을 디지털화한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만들어진 플랫폼 또한 하나의 제품으로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제조업 가치 사슬에 있어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빅데이터, 또 데이터 사이언스,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그 현업의 난리지를 적용한 예가 되겠죠. 여기 보시는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 과제들을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중심적으로 메가 트렌드에 대한 변화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변화들의 중심에 데이터 전략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AI 서비스하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스마트 팩토리 또 디지털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에 대한 전략들이 최우선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AWS는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많은 서비스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에 발생되는 그 어셋 자체로 한 곳에 모으고, 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때 이러한 데이터들을 충분히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WS의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현재 이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도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AWS에. 보시는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에서 보여지는 많은 그 AWS 서비스들이 그 솔루션을 구성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은 S3, 즉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또 가장 성능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S3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카탈로그와 ETL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루, 그 다음에 초병렬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레드시프트, 또 EMR, 기타 관련된 실시간 분석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 키네시스, 이러한 서비스들을 구성해서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리스케일에서 진행했던 LG LS 산전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LS 산전에서의 디지털 트윈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레이크 전략을 펼쳐갔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Tony, could you share your experience of LSIS? Could you show me? Yeah. Thank you, Robin. Is this mic? Okay. So hold on. How do you forward it? Is it forward? Yeah. Okay. Thank you, everyone. My name is Tony Spagnolo, and I run sales at Rescale. We're a San Francisco-based company. So our founders came from Boeing, and they worked on simulation of complex aircraft. And the challenge that they found was bringing all of the HPC resources to ultimately solve large problems like in the Boeing 787. And as the cloud became more mature and more relevant for HPC, they recognized what you could do is take this complicated environment of high-performance computing and collapse it down into a platform, which we call the ScaleX platform, that allows engineers to be able to access elastic resources on AWS to solve big problems like the 787. So the real question is,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the data lake and so on? So if you take IoT as an example, what you want to do is do things like, yesterday there was a major explosion on an aircraft. You want to avoid those problems. So what we can do is take the data from an aircraft, apply that to models that run on Rescale to try to predict when you need to do things like replace items, take an aircraft out of service, and so on. So that's the ultimate vision, to be able to avoid issues like happened yesterday where an aircraft engine actually exploded. Now, from our perspective, this is sort of a journey. The first part of that journey was software as a service, the initial deployment on clouds. Then collecting that data. There's a lot of data that's collected on a daily basis. And then the last is applying that to what we call big compute. And big compute to us is really about the models, having the models available to apply to that data to either do correlation, prediction, or other sort of parameters that you want to apply to that data. And so, taking that in a different realm, excuse me, there's this concept of a digital twin. So a digital twin is essentially an electronic replication of what you do in the real world. So from our perspective, we've created this ecosystem that allows you to quickly model those digital twins and then attach that to a big data framework, a data lake, to ultimately accomplish what you want to, which is to be able to predict both the best designs and avoid issues and innovate. So if we take an example, LSIS, their challenge was that they did not have an IT environment that allowed them to be able to build the models that they actually wanted to build. So they had the capability, very smart people, very good software, but ultimately it's about creating that environment where you can create larger models. So the first step in that journey was to go from creating simplified models that they were able to do on their internal resources to be able to creating a complete model of the entire device. So in this case, this is a power compensation device. These are very large, 8, 9 feet tall, and you need to be able to model the entire system to ultimately get to that digital twin concept. At the same time, you need to gather data on the actual devices, and that's required for correlation, IoT, and so on. And having that data available to be able to do that is extremely important. The last part of that process is ultimately to have a robust modeling process that allows you to create those digital twins. You have design variation, you have different devices, and you need to have that robust process around creating the digital twin. Ultimately, what you want to do is close the loop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digital world to be able to innovate designs,
create new designs, beat your competition, understand how to resolve issues in the field, and so on. So this is the ultimate journey. This is the journey that our clients like LSIS are on with Rescale, and that's how HPC ultimately applies to data lakes to create better products. Just a little bit about Rescale. We're based in San Francisco. We're applied to the AWS environment. We're native to the AWS environment. We apply this technology to a number of industries: aerospace, oil and gas, automotive, life sciences, and financial services, and we're backed by a number of strong investors. I appreciate your time. That's our story, and feel free to ask me questions after the event. 리스케일에서 그 산전의 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단계별로 접근을 했죠. 첫 번째 단계로는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에서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델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담아서 실제 환경과 디지털 환경을 싱크업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피지컬 월드의 디바이스나 프로덕트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디지털 월드에 있는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요. 그 학습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 월드의 문제점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제조업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접근들이.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머신 디지털 트윈 외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이제 사례로는 이러한 것들을 휴먼,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뭐 가장 쉽게는 우리가 의학, 헬스케어나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교육 산업에 접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디지털 모델들, 나한테 적합한 다음 단계의 학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개인화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웅진 싱크빅의 사례를 또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웅진 싱크빅의 최삼락 그 IT 개발실 실장님께서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웅진 싱크빅 IT 개발실 실장 최삼락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그저 데이터베이스 속에 존재하기만 했던 데이터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AI의 학습 코칭이라는 서비스로 만들어지고 그게 CF까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15개월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웅진 싱크빅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 서비스와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장르를 출판하는 단행본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을 거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문화 기업입니다. 웅진 싱크빅이 1980년 해임 인터내셔널이라는 작은 기업으로 출발했고요. 이제 올해로 38년 차를 맞았습니다. 어쩌면 좀 연배가 계신 분들은 웅진 IQ 뭐 이런 부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상에 찾아보게 되면 뭐 싱크빅 돋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돌고 있죠. 어떤 기발한 상상을 하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1996년 창의력 합수지 웅진 싱크빅을 출발하면서 나타났던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웅진 싱크빅을 방문 판매 회사 또는 학습지 회사 뭐 이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2013년 말부터 개발을 시작한 웅진 북클럽을 2014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웅진 북클럽 서비스는 오프라인의 도서와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해운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북클럽 스터디, 화상으로 공부하는 북클럽 투게더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했고요. 현재 약 44만의 회원과 75만 과목 이상의 학습들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80만 이상의 회원들이 저희들을 경험하고 있죠. 사건의 서막은 이렇습니다. 웅진 북클럽, 북클럽 스터디, 북클럽 투게더.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마무리화되고 안정화돼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4월경이었죠. 이 당시는 아마 국내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돌고 있었을 겁니다. 빅데이터, AI, 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는 데이터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었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학습 데이터, 독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디일까? 바로 우리지 않을까? 그 데이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되죠. 자, 우리의 데이터,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데는 항상 제약이 있습니다. 자원은 항상 부족했고요.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었죠. 웅진 싱크빅이 에듀테크 기업을 진양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는데 너무나 적극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합리적인 검토도 진행을 하죠. 어떤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투자를 진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저희에게는 지식과 경험도 부족했고요. 당연히 분석 역량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요. 항상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미래에 어떤 것이 있을지도 예상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데이터 속에 무한한 가치가 있을 텐데 뭔가를 시도하고 싶다.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고 결심을 계속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실행을 위해서 작은 실행 단위를 만듭니다. 한 서너 명의 소규모 팀을 만들죠. 소규모 팀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고 클라우드 상에서 분석 환경을 만들어서 그 분석 환경 속에서 작은 추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 속에서 만들어진 빅데이터 기반 분석 인프라입니다.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처음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아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신 메가존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빅데이터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저희들과 같이 작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빅데이터 인프라는 EMR 기반의 하드 클러스터 내에서 구성이 되었고요. 파이썬, R, 스팍 등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은 추천 서비스도 만들 수 있었고요. 이 서비스를 가지고 현업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현업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빅데이터라는 게 워낙 추상적이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업에서는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작은 서비스를 만들었죠. 빅데이터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할 수 있어 없어? 보여줄 수 있어 없어? 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추천이라는 작은 서비스가 완성이 되면서 현업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대시보드를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고차원적인 분석의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시작했죠. 저희가 작은 실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시점에서도 그 시점이 여러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웅진 북클럽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 구글, 다른 곳에서 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희들을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웅진 북클럽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내 박람회, 전시회 등을 참석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소개했고요. 이러던 중간에 저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키댑티브라는 회사를 만나게 됩니다. 키댑티브라는 회사는 스탠포드 출신 박사급 인력들이 꾸리고 있는 스타트업이었고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댑티브 러닝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키댑티브 또한 저희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요. 저희들은 그 데이터를 2016년 12월 처음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제공할 때 당연히 개인정보라든가 데이터 보안에 관련된 모든 처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분들이 키댑티브의 박사급 분석 러닝 사이언티스트입니다. 3-4개월에 걸쳐서 대량의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데이터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자녀분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자기가 보지 못한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자라는 서비스, 이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행동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 속에서 만들어진 AI 학습 코칭의 데이터 프로세스입니다. AI 학습 코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쌓여있던 데이터보다 더 많은 양의, 새로운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했습니다.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고요.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이벤트를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밀리세컨드까지 분리된 이벤트 데이터를 EC2 기반의 서버를 구축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요. 하루에 한 2천만 건 정도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누적 100억 건 이상의 데이터는 NoSQL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요. 인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들을 매트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트릭에 의해서 사용자들에게 인사이트가 제공되는데 그 인사이트에 실시간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했고요. 그거는 사람이 예측해서 올립니다.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미국 팀과 국내 개발팀이 접근해서 실시간적으로 매트릭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 매트릭을 통해서 아이들을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죠. 이런 형태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80점을 맞을 거야, 90점을 맞을 거야. 다음 문제는 틀릴 거야, 맞을 거야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시간 예측을 하고 있는 분이 프리딕션 엔진입니다.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사용자들이 학습 상태에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렵게 접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 우여곡절 속에서 저희들은 아이들의 6가지 행동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6가지 행동, 문제를 맞췄는데 과연 그 아이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맞췄을까? 아니면 정말 몰라서 틀렸을까? 이런 행동들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100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알고서 100점을 맞은 것인지 찍어서 100점을 맞춘 것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저희 선생님들에게 매일 아침 전달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그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을 코칭하게 되고 학습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개시한 지 이제 한 2개월 남짓 되는 것 같아요.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참 순수합니다. 저희 아이들 참 많이 순수하고요. 어떤 아이는 자기의 공부 데이터가 미국 실리콘밸리로 전달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습관을 개선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들도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과거에는 감에 의존해서 틀린 문제를 설명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문제를 정확히 설명해야 될지를 알게 되신 거죠. 선생님들의 만족도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웅진 북클럽은 더 발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초등과정에 대해서 적용했다라고 하면 연내, 전체 연령, 전체 학년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는 맞춤형 콘텐츠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더하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1 더하기 1을 아는 틀린 A에게 2 더하기 1을 던질 이유는 없겠죠. 1 더하기 1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행동이 개선이 되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콘텐츠가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AI 학습 코칭을 하면서 또 다른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쪽에서 작은 실행 단위를 만들었을 때 관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AI 학습 코칭이라는 정식 서비스가 런칭되면서 전사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직원들을 교육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투입을 합니다. 많은 양을 통해 그 많은 교육 과정 중에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AI 이런 교육들을 수없이 많이 시행을 했죠. 그렇지만 항상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부분이 이론에서 실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AI 학습 코칭이 정식 런칭이 되면서 이제는 이게 새로운 미래구나라는 것들이 전사에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길로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죠. 그 부분이 AI 학습 코칭, 조직적인 발전의 또 하나의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 학습 코칭 서비스를 간단히 지금 마무리를 드렸고요. 아직 못다한 얘기가 더 있긴 하지만 지난 주말에 저희가 또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는 현재 IDC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1단위 2천만 건의 이상의 이벤트를 받아내야 했고요. 데이터는 100억 건이 넘어가고 테라를 넘어가고 10테라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클럽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서비스의 안정성은 훨씬 더 중요했고요. 매달 출시되는 서비스를 IDC 환경에서 감당하기 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이 웅진 싱크빅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가기 위한 준비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웅진 북클럽의 플랫폼을 AWS 클라우드 환경으로 지난 주말에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준 분들이 계시죠. 주식회사 웅진의 IT 팀들,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잘 옮겨주셨고요. AWS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빅데이터를 접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 실행 단위를 만들면서 빅데이터의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빅데이터의 가능성을 보여주다 보니 정식적인 서비스까지도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작은 실행을 지금부터라도 실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웅진시크빅 IT개발실 최선락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오늘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산업이죠.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계 하나하나, 사람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그것들을 검증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이러한 제조업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 전략이 가장 핵심이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또한 분석할 수 있는 실험의 환경인 데이터 레이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보다 나은 AW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